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최진욱 또는 밀키트라고 남겨주신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직접 궁금한 점도 여쭤보시고 투자 정보 얻어가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하락 마감했던 미국 증시를 반영하며 1%대 하락 출발했던 양시장은 오후 들어 상승세로 전환에 성공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은 불필요하다는 발언에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됐고 영국의 재무장관 경질과 법인세 동결안 철회 등도 금융시장에는 안도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1,441원 넘게 오르면서 연고점을 위협했었지만 달러 인덱스가 약보합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중국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줄이고 1,435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2% 올리면서 2,219선을 지켰고요. 코스닥은 0.55% 오른 682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제도 유가증권 시장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무려 10일 거래일 연속이고요. 개인도 500억 원 넘게 담았고 기관만 3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로 지난주 내내 약세 압력이 컸던 미증시는 지난밤 다시 반등에 나섰습니다. 전거래일 약세 마감했던 3대 지수는 간밤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루 만에 다시 급등하는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전 영국에서는 감세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소식에 영국 국채금리는 급락하고 파운드화 가치는 뛰어올랐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도 영국발 뉴스에 동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완화됐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뉴욕 멜론은행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주가 부양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86%, 나스닥은 3.43%, S&P 500이 2.65%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저희 팍스 밀키트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들은 방송에서는 공개해 드리지 않았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께만 알려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요. 코오롱 플라스틱과 도화 엔지니어링이 각각 4%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또 9월 19일에 2,260원에 접근했던 신라섬유가 2,500원에 매도하면서 9.6%,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덕우전자 8,320원에 매수하고 8,700원에 매도하면서 단기간에 4.37%라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셨고요. 뉴프렉스가 3%대, 청담글로벌도 2%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했고요. 자세한 선정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은 자리 옮겨서 전문가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이런 종목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3989번 하단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최진욱 혹은 밀키트라고 보내주신다면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자리 옮겨서 최진욱 전문가님과 본격적인 수익률 리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밝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에 비해서 갑자기 날씨가 또 많이 쌀쌀해지면서 이제 외출하시는 분들께서는 옷 좀 따뜻하게 입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목요일부터는 또 목요일 오후부터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요. 다시 또 늦가을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월요일과 화요일에 함께하는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좀 변동성 장세가 지금 개별 장세가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이런 장세에서도 그렇다고 투자처가 없는 것들도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좀 내동매매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평정심을 찾고 확실한 기업에 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장세가 앞으로도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의 길잡이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한번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투자 정보 직접 알려주시고, 저희가 팍스 밀키트에서는 사실 섹터 위주로 공개를 해드리고 정확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께만 알려드리거든요.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되고요. 최진욱이나 밀키트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 상담 받으시고 투자 종목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도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는 내 포트폴리오 빨갛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문가님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리뷰부터 한번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기억에 남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서울옥션이 사실 어제는 좀 하락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제 이제 신세계가 서울옥션 인수 아직 검토된 바가 없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장에선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만약에 서울옥션 아직도 보유를 하고 타이밍 놓치신 분들 계신다면은 조금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진단 한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미술품 공예에서는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거든요. 네, 이제 블랙캣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점유율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이제 지금 상승 모멘텀은 당연히 이제 신세계 인수권이었거든요. 근데 이 신세계 인수권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 앞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앞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들인데 현재 또 다시 이야기가 들어가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지금 아니다라는 말들도 나오는데, 일단 이제 서울옵션 측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이제 진행 중이라는 의사를 한 차례 좀 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분명히 신세계 인수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신세계가 이제 미술품까지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서울옵션을 지금 계속 탐을 내고 인수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는 이유는
서울 옥션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미술품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데 네. 지금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미술품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2030들도 미술품에 대해서 좀 전시관을 좀 많이 가고 좀 맞아요. 그러한 좀 스탠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네. 보니까 일단 서울 옥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제 미술품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신세계가 계속 탐을 내는 거고 이제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뭐 인수 이제 계약이나 인수 대금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율이 분명히 되겠지만 시간적인 요소는 들어가겠지만 일단 저는 인수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네, 그렇죠. 이제 인수는 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앞전에도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도 일단 지금 8월 19일 날에 저는 지금 이거 매집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매집봉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좀 크게 터진 상태에서 한 차례 매집을 보여주고 지금 보합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래 저가에서 네. 지금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때 당시에 누군가가 지금 물량을 굉장히 좀 많이 소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을 크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기대감을 좀 많이 죽이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서울옥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죽인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치고 올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가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은 저는 좀 잡혔다고 보여지거든요. 바닥은 잡힌 상태고 네. 현재 또 지금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좀 만드는 구간대로 현재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서울 옥션이 지금 뭐 내가 물려 있다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현 구간대에서 한 17,900원대만 지금 이탈 안 하면 됩니다. 17,900원 그리고 저가 지금 17,450원대까지도 형성을 해줬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앞에 신저가라든지 최저가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면은 아직은 하단 밸류가 그렇게 크게 열려 있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신저가, 최저가가 깨진 종목들이 좀 위험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앞에 예상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우리가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위험 리스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단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최저가를 한번 잡아준 적이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밀린다고 해도 앞전 최저가 라인 때는 안 밀릴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현 부분에서 좀 보합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바닥이 잡힌다라고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에서 한 좀 추가 매수로 조금씩 물량을 좀 사 모아가시는 것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 결국엔 신세계 인수권은 저는 뭐 시일이 걸릴지라도 네. 일단 이제 서울옥션이 가지고 있는 이 캐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좀 인수권은 좀 확실히 좀 되지 않을까 지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우리 서울옥션 만약에 이제 우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매도가 22,900원에 탈출을 못하셨다, 놓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행입니다. 저희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닥이 잡혀 있는 어제 맞아요 말씀해 주셨어요. 바닥이 열려 있는 종목이면 굉장히 위험한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 바닥이 좀 저점이 잡힌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17,900원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나면은 지금 자리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좋은 자리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서울옥션 이렇게 한번 리뷰와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또 확인해 보고 싶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 수익률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조금 내려온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내가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지금 현재가는 5,150원 어제 종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어제 좀 저점 5,030원까지도 찍은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후에 이거 어떻게 될지, 이 종목이 말 그대로 바닥이 열려 있으면 위험한 거 아닌가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솔루션 도와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뭐 삼성중공업은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선박 쪽 관련된 좀 조선 관련주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조선은 말 그대로 이제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네, 조선은 말 그대로 사이클 자체가 긴데 제가 삼성중공업을 드린 이유는 이제 스윙 관점으로 굉장히 좀 좋았어요. 삼성중공업 자체가. 근데 지금 최근에 밀린 거는 뭐 삼성중공업에 대한 좀 악재라든지 뭐 좀 안 좋아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밀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밀린 거는 이제 증시 영향으로 좀 밀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중공업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현대글로비스랑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중고차 시장에 또 개척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현대차도 내년에 다시 중고차 시장으로 북미로
진출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의 발주 선박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 차를 그러니까 싣고 가야 그렇죠. 되니까요. 네.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뭐 보게 되면 점유율 자체가 지금도 지금 나쁘지가 않거든요. 선박 부분은 이미 뭐 삼성중공업이 국내에서는 뭐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다 할 정도로 네. 지금 선박 부분에 있어서는 파급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인데 일단 지금 이제 움직이는 모멘텀 자체도 선박 쪽으로 좀 많이 움직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그리고 지금 유가가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박 노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조선주들이 사이클이 돌아도 크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전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이제 전쟁이 때문에 노선이 지금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갈 수 있는 노선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고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되고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배를 띄운다든지 아니면은 항공기, 여객기를 띄우고 이제 가고 이런 운송 소단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삼성중공업의 이 뭐 관관이라든지 그리고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매출적으로나 그리고 뭐 지금 시가총액도 낮은 편도 아니고요. 네. 지금 결국엔 지금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는 전쟁 여파들도 있고 그리고 앞전에서 조선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조선주들이 너무 안 좋았고 대우조선해양도 악재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됐던 부분들인데 지금 보게 되면 21년 12월이랑 22년 6월에 보게 되면은 네.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어. 지금 보시게 되면 뭐야 1조 넘게 적자였는데 22년 이번 2분기 때 3천억대로 줄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거의 1조 가까이가 준 겁니다. 적자가.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3분기 실적 시즌이 도입이 되고 하반기 4분기까지 남은 상황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적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저는 드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을 좀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도 저가는 이탈을 안 했거든요. 네. 저가가 지금 이탈을 안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4,900원대 이탈 안 하면 된다고 봅니다. 삼성중공업은. 4,900원 이탈 안 하면은 지금 큰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박스 흐름을 돌파를 해줬을 때가 한철 좀 시세를 좀 내줄 수 있는 구간대로 보여지고 여기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4,900원대 이 레인지를 잡으시고 여기를 이탈 안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꾸준하게 계속 홀딩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 삼성중공업도 솔루션 도와주셨습니다. 일단은 조선주들 사이클은 뭐 길게 오늘 슈퍼사이클 대해서도 전문가님 꾸준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전쟁 때문에 조금 답답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차 등이 이제 중고차 시장에 나서면서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현재 지금 어제 5,150원으로 마쳤는데 4,900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긴 박스권 상황 속에서 언젠간 또 딛고 올라갈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지금 단기적인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길게 보고 항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 탄탄함을 보고 강조를 네, 해주시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최진욱 전문가님 추천해 주시는 종목들 길게 가져가 보신다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수익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번호는 샵 3989번입니다.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최진욱 밀키트 이렇게 남겨주신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쏙쏙 찝어주시는 종목 받아먹고 수익 챙겨가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리뷰이기도 하고 사실 어제 전날 섹터 관련이기도 한데 어제 전문가님 팍스 밀키트 마지막에 종목 막 쏟아내시면서 이제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히토류가 또 한 번 올 거다 했는데 어제 실제로 유니온 머티리얼 상한가 기록을 했었고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20%가 넘게 올랐었고요. 네, 맞습니다. 또 히토류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게 세노텍이 상한가를 갔었더라고요. 같이 좀 엮였었던 것 같은데 이 종목군들 대해서도 설명 한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히토류가 한 번 움직이면 좀 굉장히 무섭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 자체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몰리는 종목군들인데 또 반대로 우리가 좀 안 좋게 보면은 그만큼 변동폭이 큰 종목군들이기도 하거든요. 이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터리얼 같은 경우가 네. 최근에 굉장히 좀 조조했습니다. 네. 주가 자체가 네. 굉장히 저조하고 지금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고
바이든이 지금 중국에 대한 배터리를 안 쓴다고 하고 있죠. 네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중국산 배터리를 안 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 부분도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 이유가 히토류 쪽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광산에 대한 광산 시장이 굉장히 중국이 크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건설 쪽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차량을 만들 때도 그렇고요. 뭐든 만들 때 철강이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철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연이 들어가기도 구리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수요를 중국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압박을 하는 결국엔 그 전에도 배터리 부분들도 있었고요. 다른 부분들 압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쉽게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중국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중국이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캐파라든지 이런 네. 능력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도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에서 시진핑이 히토류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나온다던가 네. 아니면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 제일 먼저 유니온이 항상 먼저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니온 머터리얼이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히토류에서는 히토류 대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네. 세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히토류로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히토류로는 조금 후발주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유니온 쪽에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 단타 물량이 다 빠지게 되면 이제 세노텍으로 많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이클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토류에 대해서 만약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추천을 안 드립니다. 네, 그래요? 히토류는 오히려 내가 좀 희귀 광속대 관련된 섹터를 가져간다 하면은 저는 오히려 철강 쪽 가져가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히토류 쪽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유니온은 딱 모멘텀 받는 게 히토류 말고는 없어요. 네, 히토류 말고는 없는데 이제 철강은 움직이기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철강을 좀 보시면 되고 네. 제가 어제도 뭐 이제 마지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금양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네, 금양이 지금 상한가 거의 상한가까지 찍고 지금 5% 이상 다시 예상가가 되고 있는데 금연 요새 너무 핫한 네네. 종목이죠. 네. 그러니까 금양도 원래는 2차 전지 모멘텀이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원래 2차 전지 네. 기술주이긴 한데 지금 금양이 지금 이렇게까지 간 이유는 결국 2차 전지의 동반성장 폐배터리 성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부각이 되고 폐배터리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니까 갈 수 있는 날개가 굉장히 많은 거죠, 금양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을 굉장히 좀 많이 받는 거고 네. 이제 뒤따라서 이제 강달러 현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서머 하이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캐파가 좀 좋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기술주들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이제 기술주들이나 이제 그 외 섹터로 이제 희귀광속들 네. 이제 그런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고 그렇게 보면 에코프로비엠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바닥을 지금 잡았거든요. 지금 네. 우리가 정말 싸게 잡아야 된다. 대장주로 만약에 대형주로 싸게 잡으면 저는 지금 에코프로비엠 잡으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HN도 그렇고요. 굉장히 좋아요. 진짜 굉장히 좋고 이 코발트 관련해 가지고는 남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진짜 남는 게 많습니다. 근데 폐배터리 산업이 지속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쪽 배터리에서 뺄 수 있는 게 이제 코발트 이런 광산 물질들이거든요. 네. 희귀 광속들. 네. 근데 그것을 에코프로 BM이 그 능력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이 순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매출액이 펌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에코프로는 왜 좋냐? 자회사잖아요. 네. 자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BM에 대한 주가만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추후에 HN에 대한 매출도 너무 좋기 때문에 HN의 주가가 반영이 되면 에코프로도 날아가겠죠. 근데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중소형주처럼 막 급하게 팍팍팍 가는 경향들은 네. 없는데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저는 지금 시장 빠진 건 저는 기회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랬다시피 지금 정말 싸게 잡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들도 많고요. 네. 싸게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충분히 저는 지금 시장에서 굳이 뭐 이렇게 손실을 좀 크게 보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전 좀 안 가거든요. 네. 내가 뭔가를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손실이 막 20% 10% 찍힌다. 전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날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 붙은 거 말고는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은 정말 좋은 기회니까 네. 이 기회를 저는 조금 살리는 게 저는 좀 좋다. 오히려 좀 이런 시기는 다시는 저는 안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지금 정도로. 너무 길게 가고 있고 네. 이런 시기가 또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안 온다고 보고 있는 만큼 지금 오히려 지금 가격을 싸게 좋은 기업 잡을 수 있는 기회이지 네.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지금 무조건 이렇게 하락장이 길게 이어지면서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얘기 정말 항상 거의 나올 때마다 해주시는 것 네, 같긴 맞습니다. 한데요. 그럼 내가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뭘 사야 되냐, 언제 사야 되냐 하시는 분들께서는 최준욱 전문가님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최진욱 또는 밀키트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링크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께 투자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하고 싶은 얘기를 전문가님이 많이 이렇게 쏟아내주셔서 어제 저희 밀키트에서 제 얘기가 나왔던 종목들 대부분 지금 언급을 해주셨어요. 금양, 성화이텍, 뭐 히토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한 번씩 리뷰를 도와주셨고 어제 실제로도 굉장히 흐름 좋았던 종목들이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근데 이 에코프로 비엠 같은 그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다 담아볼 수 있다면은 대장주를 조금 저렴하게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팁을 막 쏟아내고 계시고요. 지금 8시 56분 지나고 있는데 저희 9시 20분 방송 종료 시간 되기 전에 알려드리는 팍스 밀키트에서 오늘 또 어떤 재료 준비해 주셨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장 일단 시작 전에 예상 지수 한번 체크를 하고 또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였고 이제 또 미장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아침에 강세로 3대 지수 다 강세로 마쳤는데 우리 시장 그 분위기를 따라가려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 조금 넘게 오르면서 2244선까지 지금 25포인트 정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4% 올라오면서 690선까지 탈환을 했습니다. 691선에서 현재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이따 개장하고 나서 지수 얘기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어제 이슈가 있었던 부분 뭐 주말 동안 카카오 관련된 이슈가 있었었죠.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가 되지는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왜냐면은 저도 어제 밤 아침에 메일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메일함이 복구가 되지가 않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해서 뭐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관련된 종목도 어제 잠깐 얘기를 했었기는 한데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그렇게 막 길게 그런 기업들의 모멘텀이 있을 걸로 보진 않는다라고 하셨지만은 일단 어제 단기적으로는 모아 데이터가 20%, 뭐 콤텍 시스템이 16% 가까이 데이터 솔루션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런 종목들이 조금 상승률이 좋았었는데 이런 데이터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쪽에서 내가 조금 핸들링이 가능하다 하면은 접근을 해봐도 좋을까요? 오늘까지도 좀 유효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카카오 그룹주를 정말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카카오가 정말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은 정말 기업은 좋은데 네. 분할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분할 상장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분할 상장을 하게 되면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가 다 분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결국에는 욕심이죠. 네. 네, 상장 자체가 욕심이고 그래서 전 카카오를 별로 안 좋게 보는데 일단 데이터 관련주들도 네, 수혜주들은 우리 카카오 수혜주들은 솔직히 모멘텀이 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데이터 관련주에 좀 관심이 있다 하면은 네. 저는 오히려 5G 건드리려 하거든요. 아, 5G, 6G 네. 거기에 이제 가장 저는 좋게 보는 게 이루원이에요. 이루원. 네. 저는 이루원을 정말 좋게 봅니다. 지금 이루원. 이 5G가 제가 핸드폰을 새로 바꿨는데 네. 5G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서울도 지금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아직 통신망이 다 안 뚫린 겁니다. 네. 근데 세종은 이 통신망이 다 뚫린 상태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통신망이 다 안 뚫린 상태라고 보게 되면은 네. 만약에 5G, 6G 데이터망 관련해가지고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나 아니면 스윙과 좀 본다 하면은 저는 진짜 이루원이 좋다고 봐요. 오. 이루원이 가지고 있는 그 5G에 대한 섹터망에 대한 능력치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리고 5G에서 제일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루원이. 아. 그리고 지금 최근 그냥 차트만 딱 봐도요. 저는 매집한 물량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들도 매집을 많이 했어요. 네. 기관 매집도 지금 심하고 외국인도 최근 들어서 기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지금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앞전 거래량 자체도 보게 되면은 지금 한 2022년 5월부터 그때부터 누군가가 계속 지금 물량을 사두고 있어요. 아, 이제 그 말은즉슨 어차피 5G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6G까지 가고 네. 그러니까 이루온이 그에 가지고 있는 캐파 능력치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지금 이루온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본다. 그러니까 데이터 관련해서는 오픈베이스는 이제 보안 쪽이죠. 오픈베이스도 있긴 한데 오픈베이스가 이제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정치 테마주로 또 엮여 있어요. 아, 네. 안철수 관련주로. 네, 네.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끔 이런 데이터 관련주들이 정치주로 좀 엮여 있는 경향들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주 엮여 있는 경향들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 쪽은 조금 조심하시고 보시라고 하는 거고 네. 나는 그래도 데이터 쪽 하나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차라리 지금 가격도 굉장히 좋은 이루온. 이루온. 네, 저는 이루온을 가져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정말 안 좋게 봅니다. 네, 저 정말 카카오에서 진짜 안 좋게 봅니다. 지금 신고 들어오겠는데요. 네, 일단 사실 맞아요. 전문가님 카카오에 대해서 꾸준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말에 또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네. 한번 화가 나셨을 것 같긴 합니다. 기업을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기업을 안 좋게 보는 건 정말 좋은 기업, 네. 좋은 기업이고 시장도 굉장히 파급력이 크잖아요. 네, 점유율도 좋고. 그런데 쪼개기 상장이 마음에 그렇죠. 안 든다. 근데 이 상장 자체를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카카오페이 나누고 뱅크 나누고 네. 뭐 나누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싶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주주들한테만 오히려 더 억하심만 크게 작용이 되거든요. 그런다 주가를 지금 회복을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오늘 지금 2% 이상 올리는 것도 결국에는 호재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식이 지금 민심 대형주인데 달래기. 그렇죠. 대형주인데 바닥이잖아요. 네. 바닥이니까 사두는 거예요, 일단. 결국엔 지금 매수세 자체도 네. 보게 되면. 근데도 지금 보면은 외국인은 지금 또다시 오늘 또 매도하고 있어요. 골드만이나 JP 모건 같은 경우는 단타 거래소가 굉장히 심해요. 여기 섹터들이. 네. 특히 JP 모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해요. 옛날에 우리 안랩이 10만 원 이상 갔었죠. 네. 그때 JP 모건이 담았잖아요. 모건이 닫고 위에서 다 팔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개인 투자자가 다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JP 모건이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이유도 네. 굉장히 많이 빠졌으니까. 오히려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붙을 거니까 네. 여기서 대량으로 조금 거래 대금을 실어주고 몇 호가 올리고 팔고 몇 호가 올리고 팔고 계속 이렇게 단주 거래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호재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니다. 지금 결국에는 저가 매수 심리가 발동이 돼서 올리는 거지 절대 호재로 네. 올리는 부분들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저라면은 저는 카카오 안 가져갑니다. 아. 네, 그 관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꾸준히 얘기해 주셨긴 하지만 오늘도 저희 카카오 얘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바람에 또 한번 카카오에 대한 분노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 뭐 이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하는 말인데 이론이 애플페이 관련해서도 좀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애플페이가 이제 어제 또 애플페이 관련주들 뭐 한국정보통신 상한가 갔고요. 나이스정보통신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 애플페이 국내 도입이 애플에서는 자꾸 그걸 좀 감추려고 아니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 현대카드 뭐 약관이 네네, 유출되면서 국내 애플페이가 한 11월쯤 되면 도입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이 종목들은 애플페이 이슈랑 같이 움직이고 끝인지 아니면은 좀 장기적으로 또 모멘텀 바라볼 수 있는지 이론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론이 네. 저는 엮일 수 있는 건 굉장히 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페이 쪽도 엮여 있고요. 애플페이도 결국에 어떻게 보면 초기 사업이에요. 네, 초기 사업인데 진짜 애플이 지금 애플페이를 건드렸다는 것은 삼성페이에 대한 경쟁력을 느끼는 거죠. 삼성페이는 이제 결국에는 갤럭시 쓰시는 분들만 쓸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네.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페이를 쓰게 되면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왜냐면 핸드폰으로 다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애플도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이 여기 부분에 뛰어들 수 있는 이유는 애플 유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 유저들의 대부분이 불편한 거는 삼성페이. 사실 삼성 쓰시는 분들은 삼성페이 때문이고 그렇죠. 애플 쓰시는 분들은 카메라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분들 그런 많아요. 얘기가 있고 만약에 네. 여기서 만약에 애플이
애플페이까지 도입을 해서 정상화까지 시킨다고 하면은 애플 유저는 더 단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애플이 애플페이만 하는 게 아니라 XR 기기까지 지금 사업에 도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XR 기기는 말 그대로 메타버스 쪽으로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산업은 확실히 클 산업이니까 애플이 지금 시장 공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플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XR 기기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유기 발광 모드죠. OLED. 네네. OLED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TV나 이런 LG 쪽 TV 봐도 OLED, LCD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주가를 바닥치고 있고 적자를 보는 게 LG 디스플레이. 네. 그렇죠.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LED 사업을 철회를 하면서 OLED 쪽은 굉장히 사업성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OLED 쪽에 R&D를 계속 늘리고 있는 거는 결국에 애플이 지금 XR 기기에 대해서 네. 시작을 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면 이로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애플페이 모멘텀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XR 기기 모멘텀까지 같이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냐에 네. 따라 틀리겠지만 모멘텀은 결국엔 데이터 통신망이나 5G, 6G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애플페이로 엮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결제 서비스인데 결제 서비스인데도 이로운이 지금 애플페이로도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추후에 XR기가 정말 시장에 공식화로 나오게 되고 네. 그때부터 시장에 좀 출범을 하게 되면은 이로운 같은 경우가 애플로 엮여 있기 때문에 결국 XR 기기 애플 모멘텀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좋게 보는 네. 이유들이고 결국에 OLED 산업도 커질 산업이에요. 커질 산업인데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바닥을 치는 이유는 네. 수요가 안 늘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기업이 매출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OLED가 너무 산업이 안 크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LCD가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CD 쪽이 지금 조금씩 죽고 유기발광 모드가 올라온다라는 네. 것은 결국에는 애플 쪽이 XR 기기로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 전자제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OLED 사업이 역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또 수혜를 LG 디스플레이가 볼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관성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로원이 지금 움직이는 이유가 단순히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로원이 지금 움직이게 되면은 추후에 어떤 산업에 있어서 어떤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지를 우리가 연관해서 보게 되면은 주식 쉽거든요. 단순하게 네, 보지만 그렇죠. 좀 확장해서 그러니까 이게 네.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어렵다는 이유는 네. 내가 어렵게 생각하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아, 어려운데. 네, 근데 네. 내가 쉽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쉬운 것만큼 또 없는 게 또 저는 투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투자의 80% 이상은 멘탈이에요. 네, 내가 내 시나리오에 맞게 내 기준에 맞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네. 능력치가 되냐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밀려도.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밀리면은 내가 앞전에 타점을 써먹었던 시나리오를 써먹었던 그 매매법이 처음에는 잘 통해서 네. 수익을 좀 보면 이제 거기에 믿음이 생기거든요. 아, 이렇게 보면은 수익을 볼 수 있구나. 그럼 그때부터 종목을 잘 안 보게 돼요. 기업을 펀더멘털만 안 보게 되고 네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 타점만 오면은 거기서 이제 매수하니까. 아. 근데 그런 개인 투자자가 지금 진짜 다 나락을 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통하니까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제 안 통하는 시기에서는 이제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미 멘탈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시장에.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을 확실하게 잡았으면은 네. 내가 내 기준에 검증을 하고 나는 이 타점이 정확하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타점이다 생각을 하시면은 그걸 밀고 가야 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그렇죠. 되네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리고 또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누가 저거 쓰니까 이거 좋대. 이거 하고 누가 저거 하니까 저거 좋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은 보실 줄 알아야 되고 네. 결국에 이제 펀더멘탈을 본 이후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타점을 보는 거니까 그게 다 된다면 저는 오히려 좀 금상첨화에 좀 그러니까 결국엔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차트도 익히기 쉬워요. 어려운 게 없고 네. 차트도 익히기 쉽기 때문에 펀더멘탈도 내가 그냥 경제 시황이라든지 거시적 경제 흐름 조금만 알아도 됩니다. 막 그렇게 포괄적으로 알 필요도 없어요.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알고 네. 내가 경제 상황에 맞게 지금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은 좀 강망을 해야 되는구나. 결국에는 개인 투자는 매수 중독이 걸려 있잖아요. 네. 마우스로 자꾸 매수를 누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을 관망할 때는 관망을 확실히 딱 하고 내가 매수를 할 때는 확실히 매수를 하고 좀 이런 포지션 이동이 좀 원활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무조건 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게
내 자식인 마냥 가져가는 거예요. 아, 버리지 못하고. 그렇죠. 매도를 네. 못 하는 거죠. 어. 왜냐하면 왠지 갈 것 같으니까. 어. 마이너스 5%에서는 여기서 좀 기다리면 갈 거야. 네. 마이너스 10% 되면은 좀만 더 기다려보자. 반등 나올 것 같아. 또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20% 되면 그때 못 왜 안 놓쳐, 팔았지? 이제. 왜 안 팔았지? 라는 네. 얘기가 마이너스 5%대가 내가 손절가였으면 그때 팔았으면 15%는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네. 카카오는 우리가 뭐 예상했습니까? 어. 예상 못한 변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맞아요. 시장은 위도 100%가 아니고요. 아래도 100%가 아닙니다. 항상 5대5를 두고 내가 기준 잡고 정확하게 내 타점에서 이탈했으면 손절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 타점에서 내가 매도했는데 더 날아간다? 네. 그럼 그건 내 종목이 아닌 겁니다.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 굳이 이 종목에 내가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3,000개가 넘는 종목군들인데 네. 내가 이 종목 내 타점을 벗어나가지고 놓쳤다고 한들 다른 종목 보면 돼요. 근데 개인 투자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타점에서 정확하게 매수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 타점을 벗어나서 이미 고가를 치고 있는데 그걸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점에 불리죠. 아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진짜 지금 딱 시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 네. 한 번쯤 좀 제대로 좀 생각을 저는 했으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좀 말이 많네. 마무리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마무리를 오늘 굉장히 말이 많다. 저 오늘 전문가님 별명 하나 지어드릴게요. 네, 말이 일침갑 최진욱 그러니까. 전문가님. 이런 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일단 남들 올라갈 때 따라 붙고 또 이제 그런 뜬 소문에 잘못된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항상 일침을 날려주시는 네, 맞아요.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께 올바른 투자 정보 얻어가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입장하시는 방법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최진욱 일침갑 보내도 될까요? 네, 최진욱 혹은 밀키트라고 보내주신다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정확히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해서 탄탄한 기업 종목을 추천을 해주시고 또 정확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알려주실 테니까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정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9시 12분 다 되어가고 있고요. 지수 상황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예상치랑 비슷하게 코스피는 1.15%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224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2% 넘게 강하게 조금 올리고 있어요. 695선까지 올라왔고요. 이렇게 되면 또 700선 가까이 다가오면서 좀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은 오늘은 외국인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입니다. 일단은 코스피 먼저 보실게요. 개인이 482억 원, 500억 가까이 담고 있고요. 외국인 오늘은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또 반면에 500억 넘게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은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는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고 가실게요. 환율이 어제 좀 많이 올랐다가 마감 때는 조금 떨어지긴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8원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출발부터 그러면서 1,426원, 현재 70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박스 밀키트 저희 방송 종료까지 7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전문가님 준비해 주신 박스 밀키트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투자에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서 좋을 섹터와 종목 얘기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리 옮겨서 전문가님께 바로 박스 밀키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 시장과 기업 종목에 대해서 꼼꼼한 분석을 토대로 알려주시는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오늘의 박스 밀키트 메인 재료 전문가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뭐 지금 시장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도 결국엔 이제 시장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매매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는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히토류 관련주들, 그러니까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터리얼도 충분히 지금 또다시 타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좀 중장기적으로나 스윙 관점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모빌리티 쪽 섹터들, 그 중에서 저는 좀 특히 자율주행 쪽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종목 좀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오히려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앞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지금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밸류가 좋기 때문에 지금 주가 빠진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주가 빠지면은 저가에서 또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저희 오늘 아까도 신나게 얘기를 했었는데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어제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시장 관련주들 좀 급등세가 나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히토류 대장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들 있을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노텍도 히토류 관련주로 분류되어서 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갈 것 같다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오늘의 팍스 밀키트 주 재료는 바로 모빌리티 관련주입니다. 자, 모빌리티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좀 이슈가 좀 한동안 이어져 오긴 했었지만 앞으로도 관련해서 장기적인 모멘텀 전문가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팍스 밀키트 오늘 장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항상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들 가져오시니까요. 앞으로도 좀 길게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었고 두 번째는 모빌리티 관련주였습니다. 자세한 종목 같은 경우 그리고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그리고 다른 더 투자에 도움되실 정보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픈 채팅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안내 마지막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전문가님께 이런 알찬 투자 정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단돈 100원에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샵 3989번으로 최진욱 혹은 밀키트라고 문자 남겨주신다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장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투자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팍스 밀키트 내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추천해주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와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또 내일 방송도 함께해 주신다면 저희가 매일매일 오늘의 투자 전략 밀키트에 담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밀키트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은 오늘 첫 번째로는 히토류 관련주, 두 번째 모빌리티 관련주, 최근에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이지만 오늘 장에서도 눈여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투자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 메시지 샵 3989번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요. 최진욱 혹은 밀키트라고 남겨주신다면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팍스 밀키트에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외출하실 계획 있으신 분들께서는 겉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초겨울 복장까지 좀 갖추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올 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